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죠. 전쟁이 아닌 전염병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된 것, 근대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오늘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일정을 두고 빚어졌던 혼선은 좀 정리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 사정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까지 그동안에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그게 혹시 맞았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의 이면, 오늘은 도쿄올림픽 연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연기까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베 총리는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뜸을 들이듯이 계속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 국제사회가 다 동의를 해줬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연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상 개최를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결국 IOC랑 일본 정부가 23일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연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캐나다와 호주 등이 올림픽에 그러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만인 24일에 아베 총리랑 바흐 IOC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갖고 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뤄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입장이 바뀐 게 뭐 며칠 걸리지 않았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에서 대유행하고 있는데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제 여론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내년으로 연기한 건 아베 정권으로서도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선책이다 이런 분석이 내려졌고요. 사실 아베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응하는 올림픽이다라고 네, 하면서 올림픽 맞아요. 유치에도 성공하고 이걸 계속 전략으로 내세워 왔는데 그래서 올림픽이 취소되는 걸 가장 우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늦어도 예년 여름까지 개최하겠다. 그래서 결국 7월 23일에 열리게 됐잖아요. 네. 왜 그때까지냐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올림픽을 끝내고 싶다. 이런 그런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1년 뒤일인데 서둘러서 날짜까지 콕 박아가지고 네. 합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네. 여러 정치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병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지금 근대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1896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예, 질병 때문에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동안 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아예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쿄가 1940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유럽 국가가 아닌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좀 놀랐던 상황인데 결국 뭐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개최권이 헬싱키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으니까 대회가 열리지 못했었고요. 도쿄는 결국 64년에 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본의 부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을 개최해서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올림픽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올해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일전쟁 자기네가 그렇죠.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네. 올림픽 개최를 못했으니까 그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네. 좀 억울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는 해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네네. 그랬으니까. 근데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돼서 내년에 뭐 지금 개최 날짜까지 7월 23일로 나오는데 근데 그럼 2021년이잖아요. 네. 근데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명칭은 또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은 여전히 2020 도쿄올림픽이 되는데요. 비용 문제 때문에 역시 돈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메달이라든가 기념품의 제작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메달이 5천여 개나 되는데 이게 다 제작이 끝났고요. 이 메달에 네. 다 도쿄올림픽 2020이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메달이 아니라 사실 대회에 필요한 물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현수막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로고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도쿄올림픽 연기로 다른 대회 일정도 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네, 워낙
굉장히 큰 게 세계 육상 선수권, 세계 수영 선수권이 내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육상 선수권이 미국에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육상 선수권은 2022년으로 1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내년 7월 중순부터 8월 1일까지 일본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올림픽과 겹치게 되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수영 선수권은 2022년까지 넘어가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6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유로 2022 내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대회도 1년 미뤄져서 내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날짜를 변경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두 대회가 연속해서 이제 큰 대회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네. 축구 경기의 경우 만 23세 이하 아니면 와일드카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연달아서 큰 대회에 계속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열리는데 조금 있다가 7월에 또 가야 되니까 여기도 좀 부담이 있겠죠. 아니면 정규 리그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의 부담도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은 국제대회가 그럼 몇 개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굵직굵직하게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도쿄올림픽 내년 네. 7월 23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 좀 어떻게 합의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어도 다음 주쯤까지는 뭐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저녁 6시에 바흐 위원장, 고이케 도쿄 도지사 그리고 하시모토 일본 올림픽 담당 상이 화상회의를 가지고 아예 일정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왜 7월 23일이 됐냐면요. 금요일이에요. 근데 네. 올림픽이 대체로 금요일에 열려서 일요일에 끝나잖아요. 근데 올해 예정됐던 날짜는 7월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가장 비슷한 날짜는 7월 23일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당초에 혹서기를 피해서 혹시 봄에 열릴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종식 전망이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3일에 개막을 하면 이게 여름방학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올림픽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인데 8만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방학이 아니면 이분들을 모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대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시즌과 봄에 하면 겹치게 되거든요. NBA도 있고 지금 메이저리그도 있고 지금 뭐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도 다 지금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스타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하려면 7월에 개막을 해서 8월에 폐막을 해야 되는 이 7월 23일에서 8월 8일까지 일정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MBC 중계권이 걸려 있는데 중계료가 다른 주요 스포츠랑 겹치면 지금 광고료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BC로서는 절대 봄 올림픽에는 합의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여름 엄청 더운데.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니까요. 마라톤하고 경보를 홋카이도 사포로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봄으로 당기면 마라톤하고 경보도 다 도쿄에서 치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왔었는데 결국 마라톤하고 경보는 역시 내년에도 홋카이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 선수들도 굉장히 아마 힘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한 게요. 네. 성화가 이미 일본으로 가서 지금 코로나19가 막 확산세인데 사람도 네. 구경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래서 막 불안불안해 네네네. 보이는데 이 그렇죠. 성화 어떻게 해요? 불 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쿄올림픽 성화대는 26일에 일단 철거가 됐고요. 왜냐하면 네. 1년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일반에 공개 중이던 성화가 비밀리에 그래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이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개최일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에서는 아테네에서 다시 불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성화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까지 비밀리에 보관을 해둘 예정인데 보안상 그 장소는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디론가 옮겨서 지금 성화가 1년 내내 불타오르고 있을 예정입니다. 왜 비밀리에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 거죠? 혹시 누가 가서 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러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성화를 좀. 근데 아베 총리가 이 성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올림픽 연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은 맞아요. 게 이게 오면 개최가 확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취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가져오는데 사활을 걸었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이래저래 고민스럽겠습니다. 네. 네, 올림픽 연기로 출전 선수들의 자격 문제도 지금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출전권이 전체의 57%가량이 이미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출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출전권 경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이미 획득한 선수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흐 위원장은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사람은 그대로 출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지금 결정이 안 된 나머지 43%가 기준 기록이라든가 세계 랭킹에 따라 출전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세계 랭킹 기준 기록에 따라서 잡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획득한 출전권이 있어요.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그러면 지금 국가대표인 선수들이 내년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 출전 선수의 나이 상한을 23세 이하로 두고 있는 축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내년부터 1998년생 이하만 출전이 가능한데 올해 올림픽 이 출전권을 딸 때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들이 지금 11명이나 97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외를 적용해 주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내년에 뛸 수가 없습니다. 미뤄져서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병역 혜택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특수 상황이니까 예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참가 선수의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똑같은 문제가 걸려가지고 네. 일본이 걸려 있으니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도핑 문제도 걸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핑 제재 기간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장이 되면 그 전에 도핑 제재 기간이 마감되는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열리면 징계 기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내년에는 끝났으니까 네.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도핑 검사를 하러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가야 그러네요.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관이 갈 수도 없고 이 선수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걸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 도핑 문제로 얼룩진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올림픽 입장권 판매됐습니까? 판매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은 그거 어떻게 477만 장, 패럴림픽이 97만 장, 총 544만 장이었는데요. 초기에는 규약에 따르면 원인이 불가항력이면 조직위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이미 판매를 했지만 환불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논란이 많이 되면서 결국 대회 조직위가 이미 판매한 티켓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시 환불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 뭐 올해 그 여름에 치르는 걸 생각해가지고 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관리 비용도 어마어마할 테고.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 손실이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경기장도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분양 문제가 발생할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도쿄올림픽 경기장은 60%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대회가 1년 연기될 줄 모르고 이미 내년 일정들을 다 예약을 잡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취소를 하면서 배상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워낙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 돈으로 19조 3천억 원의 국내 총생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7조 원 정도의 그 유지 비용 뭐 재개최 경비 등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일본의 올림픽 연기 뭐 결정은 IOC가 하는 것이지만 네. 일본도 뭐 결심을 했다고 네네.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베 총리가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네, 완전한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올림픽 1년이라는 그 시한을 박은 연기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13일에 처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연기해야 된다 막연하게 이런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1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이 있은 지 11일 만에 정말 1년 연기되는 그런 안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니까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미국 우방국, 미국 육상협회 같은 주요 동목 단체에서 1년 연기론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올림픽 보이콧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서 미국이 5차례나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주요 종목에서 미국 선수들 중에 슈퍼스타가 정말 많잖아요. 미국이 안 오면 올림픽 흥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IOC가 민간 기구인데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방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MBC 방송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OC에 따르면 2013년에서 16년 동안 올림픽 관련 전체 수익의 73%가 이 MBC를 통한 중계권료였어요. 그러니까 IOC의 최대 고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역시 돈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IOC가 MBC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림픽 광고의 90%를 MBC가 다 판매를 한 상황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만으로도 MBC가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 시기를 올가을로 하거나 내년 봄으로 하면 지금 다른 메이저 스포츠랑 다 경기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MBC가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MBC의 영향력이 여기에 많이 미치면서 내년 여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스포츠 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뒤는 전부 다 돈 얘기군요.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참 많이 걸려 있죠. 정치적인 계산도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베 총리 경우에는 이 정치적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개헌도 하고 중의원 총선도 하고 총리 후계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지명을 하고 이러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을 올림픽 후광 효과 없이 일단 치러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내년 9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정치적 유산으로 올림픽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딱 1년만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에 올림픽 개최로 경제를 다시 반등시켜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기반이 아베노믹스라고 경제 정책인데 이게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올림픽 특수도 없다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만약에 코로나19를 종식을 시켜서 역시 위기 관리에 관한 총리 뭐 이런 인정을 받고 여름 올림픽까지 완전한 형태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자민당 총재 사연임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약간 그래서 재집권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개헌을 오히려 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반론적인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마지막의 기억이 제일 강렬하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 또 분위기가 바뀔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 7월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도쿄도지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이 도쿄도지사 선거가 7월 5일이었고 7월 24일이 올림픽 개최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까지 그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서 7월 5일에 재선을 해서 올림픽을 치러야지 약간 이게 고위계 도쿄도지사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연기가 되면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은 사람이 고위계 도쿄도지사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거 궁금한데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 그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또 홀수로 미뤄지나 2025년으로 미뤄지나 했는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고 우리는 별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은 2024년에 정상적으로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보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또 올림픽을 하게 되는 참 일정이 바빠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다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다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잡아야 되는 또 어려운 난제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일본 정부가 잘 대처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